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카 로움사업단의 하이지사 민세진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아닌가요? 왜 여기에서 네. 뵙자고 하셨는지.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조금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일찍 가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등원시키고 그리고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보험 설계사 겸 이제는 중간 관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팀원들도 챙기고 제 영업도 챙기는 그 중간 관리자. 제가 아무래도 초록회사라고 하죠. DB손해보험. 거기에 나온 지 딱 1년이 됐는데 거의 영업만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자는 조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영업을 총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만 5년 차 됐어요. 그러면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수원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랑이 아무래도 일을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인천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첫째 아이도 낳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그 태권도업을 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태권도 이제는 사범을 하면서 본인이 더 큰 세계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저희 이제 셋이서 첫째랑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사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되게 반기지 않는 월급이 한 두세 달 밀리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중국에 있는 걸 모든 거를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인천 서구 검단에 정착을 했는데 신랑이 자기가 못 피웠던 꿈을 키워야 되니까 태권도장을 차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없는 돈 막 다 끌어다가 태권도장을 차렸는데 또 코로나가 터졌지 뭐예요. 간원생이 이제 주니까 저희의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또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감도 컸을 테고 본인이 수입이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는 거에 큰 실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알바몬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바몬을 찾을 때 보험회사는 다 제쳐두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식이 보험 설계사는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학부모 중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혹시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근데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이니까 그냥 네 하다가 이제는 그냥 또 집에 와서는 보험회사는 이제 제쳐두고 봤는데 DB손해보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초록회사가. 근데 거기에 콜만 해도 월 200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콜만 해도 200? 그게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면접을 보러 갔죠. 검단에서 청라까지 가는데 지금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도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1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 거기 딱 그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로움 사업단에 계시는 황희태 단장님이 거기 지점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딱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 시험 볼 수 있지.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봤더니 이제는 콜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 콜 연습할 수 있지. 그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콜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고객님한테 콜 스크립트가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극아이인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만나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동기가 딱 4명이었는데 4명 다 벙져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키니까 시키는 일대로 우선 해보자 해가지고 방문을 나갔는데 그 첫 방문 고객님이랑 진짜 2시간 정도를 그냥 사담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고객님 얘기를 등원시키면서 어제는 아팠고 오늘은 또 어땠고 이 말씀을 거의 2시간 동안 저한테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막 듣고 즐겁게 하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 이제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피드백을 구했죠. 근데 그 피드백이 계속 이제 이뤄지니까 방문에 대한 거부감은 솔직히 없어지긴 했어요. 아침에 정보 미팅이랑 교육해 주시는 거 안 놓치려고 다 녹음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철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걸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로 이제 습득을 한 다음에 1차, 2차 방문 나가서 클로징 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배웠는데 그러면서 보험 일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제가 수입이 솔직히 신랑이나 하면서 빵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생활비로 가져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의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라도 진짜 벌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경력 단절이 됐으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딱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달에 운이 너무 좋게도 계약이 이제 잘 이뤄지면서 100만 원보다 그 이상이 가는 수익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험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됐죠, 지금. 남편분의 태권도 사업을 위해서 다사다난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저는 산업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명함이나 팜플렛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너무 박봉이더라고요. 야근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면 나한테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딱 3년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아무리 이제 부부라고 해도 남편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막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거 엄청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신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의 꿈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당신이 30년 동안 해왔던 그 태권도업을 원래 국가대표가 목표였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으니 더 크게 이제는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조금 응원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태권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지사장님만의 영업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노하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할 때 첫 대면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을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모든 영업인들이 알고 있을 건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그 고객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고객님한테 어떤 거 하나의 장점을 이제 딱 꽂아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고객님한테 대하는 태도, 요게 첫 이미지에 굉장히 잘 돼 있으면 그 니즈 환기라든지 마지막 클로징까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고객님이랑 통화하고 가잖아요. 통화할 때 그 고객님에 대한 이력을 저장을 해요.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봅니다. 고객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자녀가 어떻게 이제 혹시나 몇 명 있는지 그런 것까지 조금 습득을 하고 가요. 그러면 고객님이랑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처음에 고객님한테 인사를 할 때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해요. 제가 아까 아이의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 영업을 하면 E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 조금 대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완전 신입 설계사일 때 대본을 항상 적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제 것처럼 되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 어머니, 아버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해 주신 케이스예요. 기억에 남는 고객도 있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까 DB 고객님을 이제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나가는데, 방문을 나갔을 때 다 만나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고객님이 처음에는 되게 네네네 와요 막 그러시는 거여서 이 고객님 나한테 되게 보장보석을 원하시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집 앞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잠수를 타시는 거예요. 제가 잠수를 당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문을 나갔을 때 우수 고객님 대상으로 물품을 갖고 나가요. 근데 그건 이제 고객님 거기 때문에 제가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고객님 집 앞에다가 그거를 놓고 거기다가 약간의 메모를 써놨어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 만나뵈러 왔는데 고객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 물품 남겨놓고 내일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제가 솔직히 전화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아침에 콜타임이 있어요. 채워야 되는 그 횟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니까 잠수 탔던 고객님인데 한번 전화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그래서 제가 너무 또 반갑게 제가 어제 찾아뵀는데 무슨 일이 혹시 있으셨어요?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죄송하다고 아무 일도 없었긴 한데 잠깐 핸드폰을 놓고 나갔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세요. 혹시 물품 받으셨냐 했더니 또 뭐 이런 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편지는 또 이게 뭐예요? 막 이러시는 거여서 아니라고, 고객님 거라고. 그리고 제가 고객님 담당자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으로 만나 뵙긴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약속을 잡고 만나 뵈러 갔어요. 처음에 이제는 그렇게 편지라든지 물품이 전달이 잘 됐고, 그리고 2차 때 저한테 이제는 호감이 급 상승하셔가지고 본인 계약, 그리고 자녀들 아들, 딸, 그리고 사위, 이제는 손녀까지 계약 체결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DB 손해보험 처음 DB 체결 시상자 1등이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객님을 잊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에도 연락을 드리고 가끔 안부 전화하는 그런 사이긴 해요. 이게 업무적으로 힘든 건 없으신가요? 이게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하다가 DB 손해보험에서 영업을 계속 했지만 저희가 육성 코치라 그래서 신입들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일을 또 잠깐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그 자리가 우연찮게 저한테 좋은 계기로 와가지고 도전해보자고 해서 또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조금 영업에 대한 갈증이 나서 나오면서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하이지사는 특이한 게 지사장이 3명이거든요. 그 3분이 동등한 위치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저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채워주면 너무 시너지 효과가 잘 나겠다 해가지고 관리자의 꿈을 한번 꿔보자 해서 왔는데, 아직은 제가 영업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제 영업에 조금 매진은 하고 있어요. 이 중간 관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우선은 단장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 관리자 워크숍을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조금 더 많이 배우면서 팀장님한테 피드백 드릴 거는 바로바로 드리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직은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희가 딱 10명인데 그 중에 3명이 관리자거든요. 7명이잖아요. 그냥 이 3명이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7월에 나왔어요. DB손해보험에서. 지금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좀 네. 보람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진이 너가 도전하는 거는 언제나 응원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런 거를 말을 해주는 게 솔직히 좋으면서도 조금 더 나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작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첫째 언니랑 가장 핑퐁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무슨 일 있으면 큰언니한테 먼저 물어보는데 큰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응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 보장 분석을 하면 가족들 거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의 주민번호 받아가지고 보장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는 큰언니 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큰언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큰언니 걸 했는데 큰언니 거 미비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언니 이거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이거 바꾸자. 1차 올 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큰언니는 혜진아 너 좀 더 길게 일하고 나한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단박에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가족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언니한테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DB 고객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큰언니도 보험금 청구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는 건들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험금을 몇 번 찾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세진이 너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거의 2년 됐을 때 처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언니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에. 그러면서 그게 가장 보람찼는데, 지금은 저희 큰언니가 저한테 키맨이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언니가 발이 넓어가지고 소개를 진짜 많이 시켜줘요. 그것도 우리 세진이 보험일 하니까 보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이게 아니에요. 나 이거 찾았다? 넌 이런 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너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도 돼? 번호 좀 알려줘. 내가 왜? 내 동생 번호를 왜 알려줘? 너가 알아서 내 동생 번호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저는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아지긴 했거든요. 혹시 오늘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 팀장님들이 쌓아놨던 그 서류들을 저희 지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업단에 와가지고 드리거든요. 총무님한테. 그래서 원본서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고, 저는 아직 고객님들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원래는 일주일 동안 교육이 있어요. 원수사 교육이라든지 저희 이제 팀 교육이 있는데, 그게 없는 날을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방문 드리는 날이긴 해요. 근데 오늘 또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손해사정사님 나오시면 고객님들이 되게 벌벌벌 떠시거든요. 고객님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 실수할까봐. 그래서 같이 이제 도와드리려고 방문 나가죠.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직업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중에서도 계약 체결하려고 갈 때는 진짜 손사활같이 가요, 다들. 근데 이제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렇게 손사가 나갈 때는 솔직히 안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저 진짜 보험일 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또 하나예요. 운전면허 딴 거. 근데 운전은 엄청 잘하시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지방을 생각보다 단기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이 확확 느네요. 물품 등에다가 그리고 백백에나 에코백에다 넣어가면서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영업을.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차도 신랑 차인데 제가 뺐었어요. 왜냐, 제가 수입이 더 높으니까요. 그럼 퇴근은 보통 몇 시쯤 하세요? 퇴근은 진짜 대중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DB손보 다닐 때는 제가 아이를 전적으로 다 케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진짜 한 3시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신랑이 가정일도 많이 하고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프리하게 9시, 10시 안에는 가는 것 같아요. 펫보험도 하세요? 저희가 여기 옆에 강아지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려고. 오, 안녕하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고객님의 이제 치료력을 잘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도 놓치고 저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게 생각보다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 고지 때문에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고 내가 고지를 일부러 안 했던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월급날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한 1년 정도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 회사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전산이라든지 이거를 습득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채워놓고 그 다음 이제 신입분이 오셨을 때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에 막 선물 세트 같은 거 엄청 많이 있던 그거는 뭐예요? 저희가 우선은 항상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손에 쥐고 가면 생각보다 고객님이 저희한테 마음을 더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쯤은 가져가려고 같이 팀원들끼리랑 시킨 물품이에요. 공부해가지고 행주도 있고 꿀도 있고 고추장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 선풍기도 있고. 이거는 다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장점이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거 그리고 여러 회사의 그 장점 중에 시책이라고 해요. 월급에 이제 플러스 돼갖고 나오는 시책들 그런 부분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매주 시책들이 바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껴놓으면 그 팀장님들이나 저희가 이제 궁금할 때 와서 보는 거죠. 1950원 네. 거는 어떤 특징인 거예요? 그냥 매주 하면 됩니다. 지난달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잘 유지했을 때의 경우도 플러스 전체 다 합해가지고 5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험 상품이 엄청 크게 변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네. 혹시 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저도 5년 전에는 보험에 무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안보험이 얼마 있는지 실비가 있는지도 그것도 아예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같이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암내심 진단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담보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 말고 그냥 좀 경증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 골절, 치아, 파절까지 되는 거나 독감이라든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품들도 회사에서도 많이 이슈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객님한테 많이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담보가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트렌드가 경증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고고당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기저질환 없는 분들 없잖아요. 저희가 또 교육 중에 하나가 유전자 교육도 하거든요. 저희가 회사들이 굉장히 빵 하고 터트려지는 그 금액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시 드렸을 때 솔직히 고객님들이 니즈가 확 생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만나는 20대들도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겠죠.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하신 이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도 단백질 쉐이크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간에 좀 무리가 오면서 혈관 쪽에도 무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본인들이 받으니 고혈압의 니즈가 확 생기시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이제는 미리 준비하시고. 근데 저기 벽 쪽에 이만큼 다 이게 서류예요? 네, 서류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다 서류예요. 아니 저희가 매달 이슈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이 첫 달 1일날 영업 전략 그 이슈 사항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출력하면 거의 진짜 두께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이게 매달 조금씩 이슈 사항이 다르지만 그 전달에도 이슈가 뭐였지 하면서 이제 찾는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 있어요. 그러면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방금 전에 하신 미팅은 어떤 미팅인가요? 저희 하루 일정 공유한 거랑 팀장님들이랑 했던 교육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의견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 지사장님 세 분이서 하는 미팅인가요? 맞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이지사의 맏언니 이하진 지사장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랑 같이 하이지사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전미나
지사장입니다. 세 분이서 네. 영업 활동으로서 또 관리자로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으세요? 저희가 조금 한 사람이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셋이 했을 때는 조금 채워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슨 퍼미션, 그리고 유전자, 뭐 연금, 종신 이렇게 있듯이 그 부분이 한 사람한테는 너무 벅찰 수 있잖아요. 하나로 이제는 집합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 분이서 지사장을 동시에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대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아예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저희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셋이 가능했던 거. 셋이어서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지사장님은 그런 네. 생각 없으셨어요? 네, 일정? 없습니다. 지금 셋이 너무 다 한 부분 파트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만족스럽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서류 다 엄청 많네요. 네, 저희가 항상 고객님한테 받으면 원본 서류는 되게 중요해서 원본 서류 받으면 이제 총무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달해드려 갈 거예요. 그럼 이걸 며칠 동안 계약하시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계약을 엄청 많이 하시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팀원분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 이제는 서류죠. 아까 보니까 2위, 3위, 1위 막 그런 명패도 많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저희가 분기별로 노움사업단을 시상식을 해요. 무비데이 시상식이 있는데 실적이랑 건수 달성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이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에 보통 몇 건을 해야 좀 잘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노움사업단이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1, 2, 3위에 들려면 40건은 사업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키우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돈을 좀 잘 벌고 계실 텐데 네. 안정적으로도 됐을 거고 삶의 변화의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도 아예 안 힘들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저희 첫째가 그거를 저희랑 다 같이 겪었어요. 아빠가 힘들었을 때랑 그리고 저희가 어떡하지? 눈물 안 나요. 죄송해요. 제가 눈물이 너무 많아요. 고객님이랑도 같이 우는 아이여가지고 어머 뭐 울면서 웃는 사람이 어딨어요. 첫 아이가 네. 가장 많이 저희랑 이제는 그걸 겪다 보니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주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장 고마우면서 미안한 순간이기도 한데 항상 그 소중함을 생각하려고 해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거의 소중함. 나이가 이게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가족이 되게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가 앞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따라 울거든요. 고객님한테도 제가 일부러 우는 건 아닌데 저한테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고 얘 되게 나쁜 애는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요거 서류 오늘까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하이지사가 관리자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3명을 통해서 또 다른 하이지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올리는 거. 지금 이하진 지사님 통해서 구리지사가 나왔듯이 전미나 민세진을 통해서도 다른 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번 연도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큰 아이가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거를 많이 눈을 떴더라고요. 왜 우리 집은 아파트가 아니야? 이게 또 이제는 감정을 눌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삶에 만족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그리고 더 나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이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바로 조금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는 거. 아내로서의 목표는 제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엄청 추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잘 온 케이스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된 사람들이 했던 그 루트대로 한다 그러면 망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루트대로 잘 해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있고 소득도 이제 높아졌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소득도 되고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다던가 그리고 자기 일에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그냥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냥 막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래? 그냥 나도 못 모르고 해봐? 이런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조금 성실함도 플러스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하이지사는 지금 좀 신입은 없고 경력분들이 있지만 신입분들도 모집할 예정이고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할 예정이에요.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지사의 문을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